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하락 영향, 오늘 또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일제히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현재는 2,45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54% 정도까지 낙폭을 좀 줄여내면서 762선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어떤 종목들 눈여겨볼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교보증권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는 함께 처음 하게 됐고요. 그러네요. 너무 오랜만에 또 방송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또 내일도 나오시죠? 맞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희 어떤 종목들 먼저 체크해보면 좋을지 머니맵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시장은 일단 지난주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가득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1% 이상 빠지고 있고요. 삼성전기와 LG디스플레이도 빠지고 있습니다. LG전자, LG이노텍은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 2차 전지주 내에서는 에코프로비엠만이 3%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금융주 다 빠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에서 그래도 현대차는 0.23% 정도 소폭의 상승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네이버, 카카오, 엔터주, 게임주 할 것 없이 다 내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혹시 어떤 섹터가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 네이버라던가 카카오가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성장주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1월부터 계속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한 흐름들이 일단은 너무 좋은 미국의 고용,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 1월 달에 좀 감원된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좋았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에서 일단은 성장주가 주춤하는 모습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이라던가 어떤 물가의 피크아웃은 계속 확인이 된다라는 차원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카오 쪽이 오늘 일시적으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성장주에 대한 관심 열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궁금한 개장 특징주 질문 드려볼 텐데요. 이제 애플페이가 드디어 국내에 상륙한다라는 소식들이 지난주부터 나왔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3월부터라고 하는데요. 네. 관련해서 전자결제 관련주, 보안주까지 지난주 금요일에도 강세 보였고 시간외 거래에서도 KG모빌리언스 같은 종목들은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오늘도 이쪽으로의 매기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애플페이 관련주들 우리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사실 올랐던 건 많이 봤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일단 애플페이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NFC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마그네틱 결제와는 다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말기를 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 보면 대기업이라던가 프랜차이즈 이런 쪽들에게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기존에 영세 사업자들,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내왔던 그런 분들께는 굉장히 그것도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애플페이가 들어오긴 하지만 이게 보급되는 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가야 될 방향이 맞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마그네틱 대비했을 때 보안성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삼성 쪽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일부 폰에 대해서는 이 NFC 방식의 결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이미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 방향이 맞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의 어떤 경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에는 애플페이가 현대카드 외에도 전 카드사로 다 확대를 했다 손치더라도 급격한 애플페이 쪽에 어떤 단말기 보급에 의한 결제액의 급격한 증가 이런 것들은 당분간은 좀 숫자로는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애플페이에 대한 호재가 나올 때마다 관련주가 들썩이는 움직임은 우리가 여러 번 봤을 텐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기존에 우리가 삼성페이로 쓰던 그 마그네틱 방식과는 또 다른 NFC라는 그 기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용화, 완전히 보급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고 그 부분 때문에 숫자로 찍혀내는 데까지도 시간이 좀 걸린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하나의 이슈, 테마로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두 번째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오후쯤에 재룡전기가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지금 아셈스가 지난주에 실적을 내고 나서 네. 금요일에 거의 뭐 10% 가까이 맞아요.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네. 오늘도 추가적인 강세를 이어가는 상황인데 네. 재룡전기 현재는 1% 이상 오르고 있거든요. 아셈스는 또 저희 사연관 차장님의 추천 주기도 했어서 이 종목은 네. 최고가 기준 수익률 11%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재룡전기가 오늘 실적을 잘 내고 또 주가 추가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지난 3분기까지 굉장히 좋은 실적들이 나왔고요. 아마 4분기 실적까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연간으로 영업이익 100억을 돌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해외 쪽에 어떤 인프라 투자, 이쪽에 이제 또 발전기라던가 변압기 이런 쪽들에 포트폴리오가 치우쳐져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쪽의 수혜를 받고 어려운 시장에서도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던 그런 종목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주가는 최근에 조정을 살짝 받았었어요. 1월 중순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12,000원을 돌파했던 주가가 10,000원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21선의 보루를 절대 깨지 않았죠.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정확하게 121선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오늘 실적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컨센을 만족하거나 아니면 시장의 컨센을 조금 더 상회하는 이런 상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정고점 부분이 약간 부담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2,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차익 실현 관점으로 일단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나오고 나서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12,000원 정도에서 차익 실현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주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최고가 기준 수익률 11% 내고 네. 있는 아셈스는 어떻게 할까요? 네, 아셈스는 일단은 꾸준히 좀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네. 11%의 목표 수익을 보고 말씀을 드린 종목은 아니고요. 일단은 말씀드렸던 이영지가 아닌 친환경 쪽에 걸맞는 무이영지,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ESG 경영 트렌드와 맞춰서 이런 제품의 사용은 점점 더 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비상장사인 경쟁사들이 있는데 그런 쪽들은 전부 다 지금 무이영지가 아닌 이영지 쪽이기 때문에 제가 도표상에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그때 보여드렸고요. 다만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무이영지를 바탕으로 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제품이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상반되는 모습을 도표에서 확인을 시켜드렸었습니다. 네, 아셈스까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확인해 볼 텐데요. 반도체와 태양광 모두 쨍쨍이라는 또 긍정적인 포인트 잡아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봅니다. 정말 반도체 주일까? 네. 앞서 반도체와 태양광 이렇게 좀 나눠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작년에 좀 화두가 됐었던 부분들은 네. 아무래도 하나솔루션이라던가 이런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쪽들이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들인데 그쪽과 같이 태양광 소재로 인해서 올라가는 현상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쪽이 반도체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전체 작년 3분기까지 실적을 보게 되면은 반도체 소재 쪽의 매출 비중이 꽤 많이 나옵니다. 57%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기업의 대부분의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은 반도체 쪽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작년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반도체 업황과 시황 좋지 않은 게 맞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도체 쪽의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쪽 시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이런 영업이익이라던가 실적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HPSP 같은 기업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기업도 또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반도체만 하느냐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이 다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존에 가장 처음 시작했었던 LED 쪽 그리고 태양광 이런 쪽들의 소재 매출 비중이 지금은 18%까지 올라오고 있다. 앞으로도 점점 더 올라갈 요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과 시황이 개선이 될 걸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사실적인 감산으로 돌입을 했기 때문에 재고 수준이 다 바닥을 드러낼 때쯤에는 다시 한번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을 계기로 해서 점점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럼 실적이 안 좋을 때도 좋았던 기업은 실적들이 반도체 업황이나 시황이 좋아질 때는 더 크게 좋아질 수 있는 요인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거죠.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태양광 관련주 할 때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출 비중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는 건 반도체 비중이었습니다. 이 부분 짚어봤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마치 무슨 슬로건 같아요. 네. 네, 기술이 미래다라고 네. 하는데 굉장히 이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결국에는 제조업체에서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로 따져봤을 때에도 이 TMA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들은 4개밖에 안 됩니다.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포함해서 4개이기 때문에 다른 세계에는 3개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TMA라는 거는 트리멘트 알루미늄이라는 기술인데요. 알루미늄의 방막을 제조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는 어려운 시절에도 반도체 소재 쪽에서 업황을 잘 방어를 해왔다라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이제 태양광 쪽의 매출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이 영업이익률이 높은 제품들, PERC라고 하는데 이런 쪽이 지금 태양광 쪽에서 주류가 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애초에 LED 업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LED 업황이 지금 좋지 않은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구체라는 부분들을 생산을 해요. TMA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에픽 전구체라는 걸 생산하는데 이 전구체가 결국에는 LED 쪽으로 생산하려던 것들도 동일하게 전구체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있죠? LED 업황 안 좋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다른 쪽으로 쉽게 전환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LED가 아닌 전구체를 가지고 반도체 쪽이 좋을 때는 반도체 소재를 조금 더 생산할 수 있는 전구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태양광이 지금처럼 좋은 시절에는 태양광 쪽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구체로 전환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좋지 않은 업황을 굉장히 잘 방어하는 동시에 이런 것들을 더 영업이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제품들로 쉽게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전구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이 기업의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TMA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다라는 부분 얘기를 주셨습니다. 뭐 LED가 안 좋을 때는 전구체 쪽에서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가면서 유연하게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 됐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보겠습니다. 태양광 쪽은 뜨겁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태양광 관련주들 흐름 보면 그렇게 그 뜨거운 분위기를 잘 받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작년에 너무 뜨겁게 내리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열을 식히는 단계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미국이라던가 유럽 그리고 전 세계가 친환경의 에너지 쪽으로 전환을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러한 부분들에 주목을 하면서 일단 주가가 단기간에 실적 바탕으로 급등을 해온 상황에서 올해부터는 이런 태양광 업체들이 더욱더 증설되는 캐파를 바탕으로 미국의 세액공제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비슷한 IRA 법안과 비슷한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러우 사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다변화해 나가야 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느 세계도 어느 국가도 반대를 하는 국가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태양광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PERC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태양전지 뒷면에 전극의 반사층을 만들어서 조금 더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인 제품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는 태양광 쪽에서 대세 제품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막층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TMA, 알루미늄을 방막으로 만드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제품이 생산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일단 올해 상반기에 선제적인 투자도 설비 투자가 들어가면서 올해 좋아질 만한 반도체 업황들을 미리 선제적인 투자가 들어갔다는 것도 우호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시황이 안 좋을 때에도 숫자들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땐 당연히 캐파의 증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회사에서는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씩 맞아떨어지는 사실적인 감산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재고가 감소하는 수준에서 결국은 다시 한번 이런 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이런 디램이라던가 낸드 쪽의 수요가 중국의 IT 세트 수요의 증가에 의해서 같이 동반 증가된다라고 했을 때는 숫자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여지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주가 보면 올해 들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지금 6,000원까지 돌파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5일선 타고 굉장히 예쁘게 올라가고 있고요. 뭐 기반은 당연히 이런 수급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투신이 1월 10일부터 거의 빼먹지 않고 계속 사고 있고요. 최근 들어와서는 다른 기관 주체들도 같이 좀 동반 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태양광이 올해 들어와서는 별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에는 매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소재 쪽에 모멘텀을 더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6,000원부터 매물대 지금 상단이 기다리고 있는 한 5,300~400원 부근까지 분할 매수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손절가는 본인의 매수 평단 대비했을 때 한 10% 정도 마이너스 선에서 손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이 될 것 같아요. 작년 9월에 갔었던 부근인 7,000원 정도 조금 언더에서 차익 실현 한번 하시는 쪽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7,000원 언더에서 차익 실현하자라고 목표 주가 얘기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약간 속도를 좀 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렌텍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휴대폰 부품이나 전자담배 이쪽이 생각나는데 신사업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볼게요. 휴대폰 부품주. 네, 맞아요. 네. 일단은 휴대폰 부품주로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이쪽만 보면 사실 좋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올해 휴대폰의 출하량은 전년 대비해서 감소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사업 쪽으로 확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첫 번째에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신사업에서 이 핸드폰 부분에 부진함을 메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자담배일까요? 네, 전자담배가 하나의 축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ESG 트렌드로 봤을 때는 맞는 쪽들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파르게 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봐야 되는 이런 분야 중에 하나다라고 보이고요. 이쪽이 KTNG와 이제 7분기 연속 지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릴이라는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3분기 기점으로 해서 매출이 살짝 역성장이 되고 영업이익이 둔화되는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신사업을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다른 쪽들에서도 일단 이 ESS라던가 북미 쪽에 새로운 가정용 ESS 이런 쪽들이 에너지 다변화 차원에서 북미 가정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나씩 채택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사업들을 조금 더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정용 ESS가 이제 이 이렌텍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핵심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이게 지금 LG전자 쪽으로 나가는 ESS 홈 B라는 제품이에요. 홈 8이라는 제품인데 ODM 형태로 공급을 하고요. 배터리 팩 쪽을 공급을 하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배터리 셀을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받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제품화시켜서 다시 공급을 하는 선인데 이게 OEM이 아니고 ODM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한 10%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에너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북미의 가정들이 지금 에너지에서 조금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북미부터 시작이 될 테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북미에만 한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에너지 가격은 계속 지금 올라가면서 굉장히 값비싼 청구서들을 받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가정용 ESS, 물론 경쟁력에 있어서는 다른 기업들도 뛰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LG전자의 최종 제품을 납품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전자담배 쪽에서 해외 수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LG전자 쪽으로 가정용 ESS, ODM에 배터리팩을 공급한다라는 부분도 신사업으로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에 조금 계속적으로 5일선 타고 상승을 하다가 현재는 며칠간 횡보를 조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는 매수가 좀 괜찮다라고 보이고요. 한 21선이 위치하고 있는 13,000원 중반대까지 만약에 하락해준다라고 하면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본인의 평단에서 한 10%에서 15% 선에서 손절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글쎄요, 이것도 작년
7월과 8월에 갔었던 가격대 21,000원 정도로 1차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렌텍 지금 횡보가 나오고 있는 만큼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 13,000원이 온다면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21,000원, 손절가 마이너스 10% 이내에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